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얼마 전에 개봉한 슬램덩크 극장판 보셨나요? 저는 저번 달에 아침 조조로 조지고 슬램덩크 OST 들으면서 집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주 명작급 작품이긴 해도 일단은 애니메이션 영화인 만큼 그냥 볼 사람들만 봤던 작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미 관객수 300만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벌써 17.6 원복동을 넘어버린 슬램덩크의 관객수를 보고 놀랐지만 더 놀랐던 건 이걸 보고 유입된 어린 팬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의 상장 폐지 느낌의 유입이 없을 것 같았던 어디 엑스포에 있는 기념비 동상 같던 작품에 유입을 시킬 만큼 잘 뽑혔다는 건데요. 그러니 오늘은 올드 팬들과 신규 팬들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애니메이션 리메이크에 대해 씹으려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쌉소리 개소리로 씹으리는 스포일러가 가득한 영상이니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실 분들은 주의하세요. 애니메이션 리메이크, 말 그대로 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처음부터 뜯어고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로 예전 애니들이 오래되어 현 시점에 맞춰서 탄생하거나 원작의 진도를 못 따라가서 오리지널 엔딩으로 조기 종영을 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탄생하거나 하는 게 그 예시입니다. 전자는 신 도라에몽이나 베리베리 뮤뮤 리메이크판이 있겠고 후자는 강연금, 샤먼킹,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다뤘던 애니메이션인 후르츠 바스켓이 있겠네요. 한번 봐주세요. 아니, 이런 리메이크의 장점은 앞서 인트로에서 말했듯 새로운 팬층의 유입이 있겠지만 이런 걸 하라면 애니를 보고 자란 추억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재미를 줄 만큼 현재의 연출력으로 재밌게 풀어가거나 세련된 작화로 현재에 봐도 낡아 보이지 않게 풀어갔을 때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리메이크가 돼서 나왔던 작품은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거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건강상 문제로 독자들이 죽기 전에는 끝날 수 있을까 걱정되는 헌터헌터의 봉신년이, 저보다 형아들 학교 청소 시간에 빗자루 거꾸로 잡게 했던 남자들의 아방스트라슈 타이의 데모 난 입에 물었는데 거기 유튜브에서 보이면 이 디팔가같이 생긴 놈이 입에서는 트리케라톱스 인중 냄새가 나는구나. 어냐 오늘 한번 끝장을 보자 이 새끼야 이럴 것 같은 고전 애니들은 현재로 와서 오호호 누구세요? 가 절로 나오는 모습으로 환골탈태를 내버렸죠. 거기에 그런 리메이크는 일본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병신 같지만 벤텐이랑 파워퍼프 골드 리메이크해서 방영하다 IP를 그냥 사장시켜버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공룡 둘리를 리메이크하거나 10년 만에 돌아왔다고 광고해서 고3 때 짬내서 간만에 TV 좀 봤더니 추억을 개박살내버린 검정고무신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메이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듯이 오늘은 리메이크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한번 말해볼게요. 제일 먼저 볼 실패 사례는 요리왕 비룡, 원제목 신중하엘미, 우리에게는 전설의 요리왕 비룡으로 잘 알려진 이 애니메이션은 서태후 시절의 19세기 중국을 배경으로 한 요리 만화로 단순하게 요리할 뿐만이 아닌 암흑요리계라는 검은 조직 같은 메인 악당을 투입시켜 요리 만화의 소년 만화적인 연출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 요리 만화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리씨는 중국 무술을 보는 것 같은 과장되지만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해서 기억에 남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리액션. 과거 병마 3대장이 비룡, 따따배 그리고 보보보였던 것처럼 비룡의 리액션은 17화 전설의 누룽지탕부터 이어져 온 미미 리액션으로 아직까지 그 뭔 소리지? 하는 그 장면으로 이 애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작품이지만 90년대에 방영을 하였고 애니메이션 버전 엔딩은 원작이랑 완전 다른 오리지널 엔딩이기 때문에 리메이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요리왕 비룡 더 마스터 이겁니다. 지금 내가 봤던 거랑 너무 달라서 턱밑까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애니메이션이 삐딱선이었거든요. 비룡의 머리도 애니에서는 파란색이었는데 원작에서는 검은 모습에 애니 버전이 전체적으로 애들이 미형으로 성형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메이크는 원작 느낌을 잘 살린 거죠. 근데 문제는 작화가 아니에요. 애니가 전체적으로 심심해요. 옛날 애니 버전은 그 특유의 과장된 요리 실력과 리액션이 일품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았던 건데 제작사 측은 그걸 이해를 못했는지 그게 없다시피 합니다. 진짜 천봉의 첫 등장인 만두 에피소드는 진짜 탑블레이드를 방불케 했던 폭풍 그 잡채를 넘은 고추 잡채였는데 이건 뭐 밍숭맹숭한 걸 넘어서 맛 자체가 안 나는 정도죠. 아니 누가 초급 패왕 전형탕 같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예전 버전의 재미도만큼은 보장해줘야 올드팬들도 좋아하죠. 그리고 이게 완벽한 리메이크도 아닌 게 처음부터 방영을 안 하고 애매하게 예전 애니 20화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고추 잡채가 리메이크 극 초반인 거죠. 아마 전설의 누룽지탕 연출을 이길 자신이 없던 거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이렇게 연출을 20년도 전에 나온 애니보다 못하여 팬들이 등을 돌렸던 요리왕 비룡. 근데 진짜 팬들이 등을 돌리다 못해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건 세일러문인데요. 세일러문은 90년대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모르면 간첩 신고바라도 그러려니 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애니는 저번 로컬라이징 편에서도 말했듯 KBS의 김치 프리미엄을 지대로 맞은 애니메이션인데요. 딥다크한 러브러브 판타지를 보여줬던 악당 게이 커플 쿤차이트와 조이사이트는 서로서로 꽃도 주는데 그걸 모두 꽃만 보면 엄마도 좋아하시겠지 하며 대사 수정은 기본에 죽기 직전에는 엄마를 위해 꽃을 뿌리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으리 같은 강한 남성과 누가 봐도 여자로 그려놓고 남자라고 우기는 예쁜 남남 커플은 한국어서는 나으리는 개뿔 나으리 할 것 같은 의형제로 바뀝니다. 그뿐 아닌 레즈 커플이었던 우라노스 넵튠
OST2는 대부분 검열 삭제되고 남장 여자 컨셉이었던 세일러 스타라이츠는 변신시 남자가 여자로 바뀐다는 컨셉 때문에 검열됐죠. 그럼 K 검열을 오지게 받았던 세일러문은 아직까지 팬층이 두텁고 이걸 안 보고 자란 세대도 SNS 애니프사로 세턴과 마스를 쓸 만큼 인지도면에서는 아직도 안 끌려서 그런지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봤던 거랑 너무 달라서 턱밑까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예상은 되는데 일단 이것도 요리왕 비룡과 마찬가지로 원작의 그림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랬던 건데요. 과거 방영했던 세일러문의 애니 버전을 원작가는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원작과는 다른 스토리와 설정 그리고 작화 때문이었습니다. 세일러문의 원작은 그 시절 순정만한 느낌 물씬 나는 그림체라 애들이 전체적으로 길쭉하고 뾰족한데 애니 버전은 둥글둥글한 찐빵 느낌의 작화라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리메이크 버전인 크리스탈은 애니 방영 전부터 원작의 스토리와 작화를 따라가서 우리가 알던 세일러문이 아니고 일일적인 느낌이 드는 건 그렇다 치고 이건 그냥 우리가 눈이 익숙해지면 되는 거였고 더 나아가 이 리메이크를 성공하면 원작을 다시 사는 팬들도 늘어나는 일석이조 느낌이 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작궁입니다. 가뜩이나 둥글둥글한 그림체가 아니라 이질감 드는데 중간중간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가 있다고로 그려지니까 사람들이 뒤돌아 떠난 거죠. 그래서 제작진들도 여론을 파악해서 3기 때부터는 그나마 안정적으로 그렸다고는 하는데요. 3기? 병풍 뒤에서 보라고? 이런 식으로 원작을 따라가려 했지만 연출이 짜치거나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왜 좋아했는지 몰랐던 요소들 때문에 실패로 남은 리메이크 실패 사례들. 하지만 애니메이션 리메이크는 실패했으면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건지 실패한 사례보다 오히려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 30여 년 만에 리메이크 되었던 시끌별 녀석들도 순항 중이고 단순 도라에몽 느낌의 옴니버스 일상 개그만 하였던 오스마츠군을 리메이크한 오스마츠상 같은 작품도 있었는데요. 그런 리메이크의 정석이지만 요즘 제일 뜨거운 감자인 애니메이션은 다름 아닌 슬램덩크죠.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름으로 극장에 개봉된 슬램덩크. 내용은 원작에서 마지막 경기였던 전국대회 우승 3관왕이 빛나는 산왕공고전. 이 경기가 빛나는 이유는 슬램덩크 하면 생각나는 주옥 같던 대사들이 전부 여기에서 나와서인데요. 왼손은 거들뿐, 포기를 모르는 불꽃남자 정대만, 하이파이브, 영광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나요? 전 지금입니다. 같은 정말 만화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명장면들이 등장했던 경기입니다. 그럼 명경기는 애니화가 안되고 몇십 년을 만화책 속에 남았다가 스크린으로 복귀한 게 더 퍼스트 슬램덩크입니다. 거기에 감독과 연출을 원작자인 이노우에가 해서 당시에 슬램덩크를 봤던 사람들은 동심이라는 엔진에 불을 붙였고 저도 극장에서 조조로 가보니 거의 다 혼자 온 남자였는데 한 명만 아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아들 둘이랑 같이 보러 왔더라고요. 아침 8시에. 이게 더 퍼스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노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처음 접하는 의미로 이미 슬램덩크를 본 사람들에게는 만화책과는 다른 관점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더 퍼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며 극의 구성도 산왕전 경기 위주가 아닌 괴물같은 피지컬 사이에서 쩌리 취급받았던 송태섭을 주연급으로 만들어 극을 풀어나가면서 원작에서는 부족했던 분량의 송태섭에게 오키나와 출신, 아버지와 형을 어린 시절 연속으로 잃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피지컬이 많이 딸리고 재능 넘치던 형이랑 매번 비교를 당했지만 농구를 포기 안 했던 이유가 형 때문이었다는 입체적인 서사를 추가했죠. 거기에 애니메이션이면서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빠른 템포의 경기씬으로 그 시절 드래곤볼에서 김호고 변신하는데 15분, 슬램덩크 골 넣었는데 5분 이상이라는 타임머신급 연출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은 한 컷 한 컷 넘기는 게 아쉬웠다며 극장판은 훅훅 넘어가는 명장면들이 한순간만 긴장을 놓쳐도 지나가 버릴까봐 숨쉬지도 못하면서 본 것 같아요. 그게 과거 오역이었던 너희들 같은 굳은 농구 상식은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고, 나는 완전 초짜거든 이러면서 강백호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처음 자기를 낮추는 기념비적이었던 장면을 너희들 라브랭이 같은 바스켓 상식 따윈 내게 통하지 않아, 너희는 풋내기니까로 번역했던 걸 원 대사로 다시 더빙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근데 개인적으로 제일 불만이었던 건 소연이에 대한 대사였는데요. 분명 이걸로 슬램덩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소연이와 고릴라가 남매란 걸 떠나서 소연이도 모르고 주인공도 일단은 송태섭이니 강백호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1화에서 소연이의 첫 등장 대사인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대사가 부상 중이던 강백호의 독백에서 주막은 스치듯이 지나가 마지막에는 정신 차린 백호가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요 라는 대사를 치는 수미상관식 구조를 전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그게 빠진 게 아쉬워요. 근데 이것도 슬램덩크를 아는 사람들이나 해당되고 아재 팬들도 뜨거운 코트를 가르던 SBS 버전을 먼저 봤냐, 눈부신 햇살을 등지던 비디오 버전을 먼저 봤냐로 갈리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저도 당시에 한 번도 슬램덩크를 제대로 본 적 없고 인터넷 같은 걸로 봤지만 극장에서는 당시 시청했던 사람들과 다 똑같이 이 감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재밌다.
이런 식으로 처음 보든 옛날에 봤든 누구에게나 재미를 줬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작품은 현재도 방영되고 있는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그건 트라이건. 트라이건은 98년도에 방영한 만화로 맨날 가는 곳마다 제일급 사고를 치는 주인공 인간 태풍 바슈터 스탬피드지만 알고 보면 바슈는 불살주의를 모토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게에는 사주에 도화살이라도 꼈는지 지나가는 곳마다 사고를 치는 바슈 때문에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도 만나고 여행하다 만난 야매 목사님인 니콜라스까지 합류해 모험을 하는 서부시대 건맨 액션과 공상과학을 합친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좀 많이 복잡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설정도 설정인데 일단 원작인 트라이건이 97년도까지 연재하고 잡지사가 망해서 연재 중단, 그러다가 다음 연도인 98년도에 우리가 아는 TV의 애니메이션 버전과 원작의 연장선인 맥시멈이 등장하면서 맥시멈은 총 14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애니메이션 버전은 총 26화라는 짧은 마무리로 원작에 등장했던 흑발과 플랜트의 비밀, 그리고 등장하지 못했던 매력 넘치던 캐릭터들이 언급조차 없이 그대로 사라졌고 2010년도에 극장판이 개봉했지만 폭망해버리고 원작이든 애니든 안 봐도 상관없는 느낌이었고, 작가도 혈계전설 잘 그리면서 믿기 힘들겠지만 동방신기부터 현재는 오마이걸까지 덕질을 오지게 하고 있어 그냥 옛날 만화였지 하면서 잊혀져 갈 때쯤 갑자기 24년 1분기에 애니메이션이 리메이크돼서 나온다고 한 겁니다. 그런 상황 팬들은 당연히 맥시멈을 토대로 리메이크해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나온 걸 보니 그냥 다른 만화였어요. 일단 주인공 바슈의 트레이드마크는 철권폴이나 슬램덩크 윤대엽 대가리 느낌의 위로 솟은 삐쭉머리인데 내린머리로 바꾸고, 의상도 붉은색인 거 제외하고 일자형 가죽 코트에서 후드 코트로, 바지는 조거 팬츠, 신발도 카우보이 느낌 나던 부츠에서 워커로, 그리고 지그재그를 그렸던 선글라스도 그냥 선글라스로 바꿔 완전 다른 캐릭터 디자인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내세운 겁니다. 거기에 캐릭터들도 밀리 누나가 없어져서 겨우 담배 냄새 정도로 끝날 만한 그게 분위기가 웬 아저씨의 추가로 담배 냄새에 이제는 프로틴 쉐이크까지 섞인 느낌인데, 애니메이션도 3D 애니메이션에 막상 까보니 캐릭터들의 성격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트라이건 자체가 초반에는 모자라지만 착한 치콘 느낌의 바슈가 러브 앤 피스 이지랄하면서 모험하는 얘기였다가 점점 여러가지 설정들이 밝혀지면서 시리어스해지는 SF 장르 만화인데, 막상 리메이크가 나와서 보니 앞서 말했듯 캐디는 전부 변경되었고 성격도 사상권껏 러브 앤 피스만 외치던 유명한 탐정 같은 놈한테 남도일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하하하 얘들아 싸우지 말자, 평화가 최고야 느낌의 개쌉 찐따가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맥시멈 버전에서만 등장했던 리비오 더 더블팬 같은 카우보이 느낌 나던 캐릭터는 사이보그 마피아 느낌으로 바뀌는 등 많이 바뀌었지만 우려와 달리 진짜 재밌었습니다. 제일 우려됐던 3D도 업계 최고의 회사가 담당해서 그런지 매화 액션씬 퀄리티가 장난이 없고, 그리고 일단 원작 자체가 미국 만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런지 가독성이 개 구려서 저도 설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구애니 버전을 볼 때 약간 어벙한 친구의 모험과 복수 느낌으로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단순한 액션 애니메이션 본다고 생각하면 트라이건 스탬피드는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화나 스토리 라인이 타이트해지면서 여러가지 바뀐 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바슈의 불살과 니콜라스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 정도는 괜찮다는 상반되는 신념도 나오고, 애니화 안 되었던 플랜트의 비밀과 흑바라 같은 내용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도 단순하게 재밌게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관전 포인트는 눈이 즐거운 액션씬. 2D에서는 보기 힘든 3D만의 스피디한 액션씬을 이 작품에서는 잘 표현했고, 총의 질감 같은 부분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표현하라고 하는 게 보일 정도로 눈이 즐거운 작화를 보여줘서 이대로 가면은 이번 분기 최고의 다크호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좀 색다른 게 한국에서는 정식 수입했는데 어린이 TV에서 했더라고요. 왜 거기서 나와? 오늘은 이렇게 리메이크된 애니메이션에 대해 시브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강수진 성우님의 바슈가 Love and Peace 이러던 게 그립긴 하지만 현재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만화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애니 말고도 애니 리메이크는 많고, 제가 좋아했던 디지몬도 싹 뜯어고쳤던 적도 있었고, 이번 주에 저번 주인가? 어쨌든 투니버스에서 애들이 좋아할 만한 또봇도 리메이크 방영했었죠. 거기 현재 앞서 말했듯 시끌별 녀석들도 방영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매종일각이 리메이크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